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오늘 한국 현대사 흐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국 현대사란 것은 언제부터냐?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부터를 우리가 현대 그럽니다. 그래서 현대사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를 말한다 그러죠. 우리나라 그러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몇 대예요? 20대 대통령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대통령을 한 사람은 13명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인가는 헌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정권을 연장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독재자 이렇게 말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죠. 그리고 전두환, 박정희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독재자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헌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전부 다 자기의 정권을 연장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먼저 알고 시대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군정기입니다. 미군정기 말이죠. 미군정이란 말은 미군이 우리나라를 1945년 9월 달부터 점령하기 시작해서 3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군정기 그러죠. 그래서 1945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48년 8월 15일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정부가 최초 대통령 중심제로 쓰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승만 정부입니다. 이승만 정부 그랬죠. 이승만 정부는 1948년에 바로 이제 이 대통령이 되죠. 그래가지고 1960년까지 4.19 혁명으로 쫓겨날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면내각이죠. 장면내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제가 모순이 있다 해서 헌법을 고쳤죠.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되면서 장면이 이제 국무총리로 최초로 됩니다. 이세가 이제 1960년이죠. 그래가지고 1961년, 다시 말하면 박정희가 1961년 군인들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장악하죠. 그러니까 뭐 독재자라고 하죠, 우리가.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러면 이제 장면 내각에서 형식적인 대통령 누구겠어요? 윤보선 대통령이었죠. 윤보선 대통령. 자, 그 다음에 이제 온 것이 뭐냐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옵니다. 이 박정희 정부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언제까지 하냐면 1979년 11.6 사태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한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우리 국민들에게 머릿속에 확 심어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19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 총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신체제는 무너진 것이 이때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누구냐? 최규하인데, 최규하는 실제로 8개월밖에 못하고 이제 전두환한테 그 정부를 뺏기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부. 전두환이는 1979년 12.12 쿠데타를 일으키죠. 대통령을 두 번이나 해먹죠. 그래가지고 언제? 88년까지 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독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두 번 고쳤죠. 여섯 번째는 누구냐? 노태우죠. 노태우 정부가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사람도 군사 독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여기에 있는 대로 1988년에 해가지고 5년 단임되니까 그래서 1993년까지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 이제 3당 합당으로 해서 이제 김영삼하고 3당 협당을 해서 이제 정부를 이끌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김영삼 정부가 있었다. 그죠? 김영삼 정부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다 5년 단임제니까.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바로 김대중 정부죠. 이것은 1998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노무현 정부죠. 그래서 이것은 2003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그 뒤에 이제 온 것이 뭐예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언급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시대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구분으로 끝나기에는 좀 너무 단촐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주요 사건을 몇 가지를 써보고 끝낼까 합니다. 자, 미 군정전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38도선이 분할됩니다. 아,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그런 뼈아픈 날이죠. 그러니까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이렇게 차지해서 우리나라를 3년 동안 통치한 것이 미 군정이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한다. 그죠? 두 번째는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 외무부 장관이죠. 예상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신탁통치를 협의합니다.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 그래서 제1차, 1차, 2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둘이 해결을 못하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승만이가 1차 미소 공동이 실패하니까 이승만이가 정읍 발언을 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발언을 합니다.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이게 이승만이가 참 잘못 생각한 거죠. 우리 민족을 분단을 하자. 근데 김구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반대를 엄청 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엔에서 남한만 총선거하자. 그런데 북한이 이것을 반대하죠. 그래서 남한만 이제 총선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5월 10일 50 남한 총선거합니다. 북한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때 국회의원 200명을 뽑은데 제주도 4.3 사건이 터져가지고 198명만 뽑죠. 그래서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가 됩니다. 정부가 수립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자,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가 뭐였어요? 친일파를 처단해야죠. 30년 동안 우리나라 민족을 아주 그냥 핍박했던 친일파를 처단하는 거. 그 다음에 농기를 개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승만 정부의 크나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제헌국회에서 대통령으로 간선제로 뽑혔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드디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듭니다. 근데 이것을 어째요? 시행을 못 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소시효도 훨씬 더 축소시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반민 특위 활동을 못하게 해서 친일파를 완전히 제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복잡하다 그러죠. 그리고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빨갱이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 지금도 문제가 되죠. 국가보안법을 제정한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어째요? 바로 이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두 번의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2차 개헌을 합니다. 1차 개헌이 뭐냐면 자기는 발췌 개헌이란 말은 말 그대로 개헌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딱 뽑아서 합니다. 원래 그 이승만이가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간접 선거로 대통령 뽑아줬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국회의원, 그때 제헌국회의원들이 임기가 2년인데 2년 돼가지고 국회의원 선거했는데 실제로는 이승만을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시 간접 선거로 이제 대통령을 뽑으면 어째요? 자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직선제로 바꿉니다. 직선제로 바꿔서 또 한 번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했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두 번 했잖아요. 첫 번째고 두 번. 그럼 8년 했으면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욕심이 좀 나서 이제 중임조항을 첩회합니다. 초대 대통령이 한해서는 중임조항을 처리해야 된다. 없앤다. 해가지고 또 헌법을 개헌합니다. 이것을 4.4.5.2 개헌을 해요. 4.4.5.2 개헌. 이것은 중임을 없애본 거예요. 이건 이제 독재를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대놓고 하는 거죠. 4.4.5.2라는 것은 그 법률을 통과하기, 헌법을 개헌할 못할 그런 종족수가 돼요. 근데 그냥 사람을 반올림해가지고 4.4.5.2 해가지고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또 세 번째 하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대통령을 1대, 2대, 3대를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국민들이 3.15 부정선거를 하니까 드디어 전국적으로 4.19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은 하야에서 하위로 가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4.19 혁명으로 이제 대통령제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헌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3차 개헌을 통해서 바로 내각제 개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차 개헌을 통해서 소급 입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3.15 부정선거에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드디어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납니다. 정변. 그러니까 5.16 군사 정변이라는 것은 박정희가 바로 그 당시에 이제 군대를 정군, 숙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유당 정권은 점점 이제 그 위기에 몰리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바로 이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뒤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이것이 바로 이제 5.16 군사 정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박정희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를 이해하고 무엇을 하냐면 국가 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을 이제 다시 고칩니다. 그래서 헌법을 5차, 6차, 7차 그러죠. 그래서 5차 헌법을 개정하죠. 개헌해서 어쩌냐, 대통령제로 이제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별 2개에서 4개 달고 그냥 선글라스 쓰면서 그냥 바로 나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의 독재가 시작됐다. 군부 독재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6차 개헌합니다. 6차 헌법 개헌해요. 이것은 뭐야? 바로 이제 삼선개헌이라고 하죠. 삼선개헌. 그러니까 2번 해먹으면 중임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자기는 또 3번 해갔다. 3번 이상.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쩌냐? 7차 개헌합니다. 7차 개헌. 이것이 바로 이제 유신헌법이야. 유신헌법을 통해서 이제 종신제 대통령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독재자라고 하지 않으면 누가 독재자입니까? 근데 이 현대사에서는 이걸 잘 안 가르쳐요. 옛날에 군사 독재 하에서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말을 전혀 안 해도 5.16 혁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가 왜곡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것을 공부해서 지금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신드롬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마 항쟁이 나죠. 부마 항쟁. 그래서 이제 부마 항쟁이 있었고, 부마 항쟁이 있어요. 이 부마 항쟁을 이제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탱크도 가지고 하고 하죠. 그러다 끝내는 바로 김재규에서 10월 11.6 사태작이죠. 그래서 박정희의 유신 독재 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야, 이거 이제 서울의 봄이 왔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던 낙지 전두환이가 김재규를 바로 사형시키고 자기가 이제 12.12 쿠데타의 주역이 될 것을 딱 이제 예감했죠. 자,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어요. 최규하 대통령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한 8개월 하고 이제 전두환한테 이렇게 뺏겨버리죠. 그래서 최규하의 대통령은 말없이 주고가죠. 역사에 아무 말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을 용각산 대통령이다.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는 12.12 신군부 쿠데타를 합니다. 쿠데타를 해요. 쿠데타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자기 정권의 그 찬탈을 위해서 국가의 군대를 동원해서 일으킨 군사적인 행위를 다 쿠데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두환이는 여기는 재건 최고잖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렇게 길게 한다는 것은 사기친다는 거죠. 진리는 단순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어떤 명칭을 길게 한다는 말은 국민들이 짜증나서 관심 안 가지게 하려고 이렇게 그래요. 이게 박정희 때는 뭐예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러죠. 8자죠. 근데 여기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몇 자예요? 10자, 11자나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짜증나 이 자식들 그러면서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는 정권을 잡은 과정에서
우리 민중을 살상합니다. 군대가, 공수부대가. 이것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8차 개헌하죠. 8차 개헌. 8차 개헌을 해서 7년 단임제를 합니다. 7년 단임제. 단임제를 합니다. 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째요? 바로 한 번만 한다, 이 말이죠. 7년. 지가 이제 그때부터 원래 체교화를 몰아내고 통일제 국민회의에서 이제 그때는 간접성으로 체육관의 대통령 뽑았어요. 그때가 이제 11대 대통령이죠. 체교화가 10대니까. 11대 대통령, 그 다음에 헌법을 고쳐서 12대 대통령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 2번 해먹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전두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째요? 이제 7년 단임제가 되고 강주 사람들이 이 5.18을 다 잊어버렸잖아, 국민들이. 근데 끝까지 안 잊어먹겠죠. 어떻게 잊어먹겠어요? 자, 그래서 6월 민주 항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옵니다. 자, 그렇게 했고, 끝내는 이 사람은 이제 6.29 선언을 통해서 헌법을 다시 개헌합니다. 이것이 9차 개헌이에요. 9차 개헌인데, 이때는 뭐요? 대통령 직선제로 하고, 직선제로 하면서 5년 단임입니다. 단임제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에 쓰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두환이는 통일제 국민회의 대의원에서 간접성을 했고,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만들어, 그 애가. 그래가지고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을 2번 이상 해온 사람, 이승만이가 1대, 2대, 3대 먹었죠. 박정희는 어떻게 했어요? 5대, 6대, 7대, 8대, 9대까지 해먹었어요. 5번 해먹었어요. 5번. 그 다음에 전두환이는 11대, 12대 2번 해먹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헌법을 바꾸고 대통령을 2번 이상 한 사람들은 독재자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 자기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온 것이 뭐야? 노태우죠. 노태우도 실제로는 이제 12.12 쿠데타의 주역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바로 독재자입니다. 군사 독재자.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것은 뭐냐? 3당 합당을 합니다. 3당을 합당을 해요. 그 당시에 합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소야대 국회로는 도저히 노태우가 정치를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에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민주공화당.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인데, 그 사람, 김대중 대통령이 이거 합당을 안 합니다. 왜? 국민의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노태우가 김영삼을 잘 구슬려서 이제 3당 합당한 거죠. 그래서 노태우가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방외교를 했어요. 북방외교. 그래서 우리나라와 동유럽 또는 중국, 소련 뭐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외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합니다. 부분적으로 시행했다. 전면적으로 한 사람은 바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겠죠. 그리고 비핵화 선언,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이 UN 동시가입 이런 것을 한 것이 바로 이제 노태우 업적이라고 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군사 정권이 끝난 것이 바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었죠. 김영삼 대통령은 상당히 좀 철학이 있는 그런 대통령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첫 번째가 뭐냐면 금융실명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행의 금융기관에서는 실명으로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 노태우와 전두환이의 그런 그 비자금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했냐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태우와 전두환이를 이제 법정에 세우고, 그리고 5.18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5.18에 좀 그 억울한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잡기 시작했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맞이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흔들흔들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우리나라 기업이 도산하고 자살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약점으로 돼 있죠. WTO라든가 WTO 세계무역기구 그리고 OECD CD에 가입했고, 그 다음에 총독부 건물을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건물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소야대 그런 정국이 이제 노태우에 됐다면 실제로 이제 김대중 정부가 섰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것은 여야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처음으로 교체가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 하면 뭐네 해도 역시 남북 간의 그 관계, 긴장 관계가 이제 그 평화 관계로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죠.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제1차 남북 정상회의를 엽니다. 정상회의를 열어요. 네, 그래가지고 드디어 어쩐다. 6.15 남북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해서 이제 남북 간의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경의선이라든가 동해선, 그 다음에 금강산 해로 관광 등 아주 평화로운 그런 그 제스처를 많이 취하죠. 베를린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김대중 정부다, 그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이것은 이제 실제로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남북 교류에 대한 그런 정책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관광 관광 사업을 실시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도 하나 빠지고 있습니다. IMF에서 조기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2001년에 했다. 그죠? 그 다음에 금모으기 운동 등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현대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통령도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 과제였던 독재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주도했던 사람도 있고, 또는 독재를 더욱더 공고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를 제대로 알아야 될 그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제가 꼭 3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시대구분 꼭 하라. 시대구분. 두 번째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배자 또는 지배층의 성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의 인사들, 또 이 고위 관료들은 실제로는 어째요? 역사를 시험 볼 때만 잘 알고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프랑스 인권선언이 있습니다. 인권선언이란 말은 실제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줄여서 한 말이죠. 거기에 인간이란 것은 민중을 말합니다. 인민을 말하겠죠. 그것은 영어로 하면 people이겠죠. people. 그 다음에 시민은 뭐예요? nation. 국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란 것은 법적으로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국민이 발생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의 강요들 또는 고위 관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권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실제로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이 바로 선출된 권력이 행해야 될 행동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민주주의가 바로 직접 민주정치였죠. 그런데 그것도 바로 잘못 알은 것입니다. 실제로 마케도니아한테 아테네가 멸망할 때까지 아테네 민주주의는 추첨제 민주주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거 민주주의에다가 추첨제 민주주의 선출 방식을 융합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할 때만 주인이고 선거 끝나면 노비로 전락하는 그런 못된 정치인들을 이제부터는 골라내야 될 그런 역사적인 그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그런 독재자가 절대 이 이후에는 다시 나오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 공부를 정확하게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